죠 결국. 날치기 통과시킨 당이 국민의힘이다라는 얘기했고요. 러브님이 폰지 경선이래요. 다시 현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하 이사장님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차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장하 이사장님과 이재명 후보 두 분이 차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김장하 이사장님 곁에서 지금 배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떠나시는 문까지 나와서 지금 그 찻집의 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김장하 이사장님은 지금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불을 할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아니면 대변인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백브리핑을 하는 장소인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장에 백불을 하는 장소만 현장에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카메라가 아니죠, 저기가. 그래서 그래요. 민구 기자가 열심히 찍고 있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브리핑하러 가는 겁니까? 그런 거죠. 어디로 가는지. 네. 지금 강유정 대변인 얼굴은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가 잠깐. 네, 강유정 대변인이 대실하려고 하나? 아니군요. 대기. 강유정 후보님 대기를 하고 있고 강유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실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까 그 김장하 이사장님과 차담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아마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지금 모습이고요. 김장하 이사장님과 이재명 후보가 차담회를 가졌고 차담회 이후에 아마 이제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강유정 지금 대변인 모습이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브리핑장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재명 후보의 브리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아니 그냥 하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연합뉴스 홍준석입니다. 네. 방금 김장하 선생님과 차담 마치셨는데 좀 안에서 어떤 말씀 주고 받으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군요. 그 바깥 사돈끼리 길에서 만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안주인한테 밥을 지어서 저녁을 대접했는데 그 바깥 원래 사돈끼리는 엄청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 바깥 사돈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고요. 그래서 돌을 씹었는데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주인 사돈이 아이고 그 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바깥 손님 사돈이 또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은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사이에 그런 민망한 장면에서 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사회에 그 밥에 돌이 없는 그런 제대로 된 밥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문영배 전 재판관한테 요란한 소수가 말하는 다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밥에 돌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예, 후보님 오늘 그 김장하 선생 만나셔서 조선일보 유정입니다. 네. 그 문영배 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문대행과는 좀 어떤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지. 뭐 다 아시는 대로 제 사법연수원 동기죠.
제가 부산에 부장판사를 하고 있을 때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 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던 사이입니다. 서로 조심했죠. 제가 특히 그건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 우리 동기들한테 제가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물어봤죠.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상당했을 때 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 그랬더니 그것도 오해받을까봐 안 했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 아파트에서 각건을 고쳐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문재판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로 많이 조심했습니다. 채널A 이해주입니다. 오늘 후보님 일정 조시면서도 어제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집 하면 진짜 자꾸 웃음 나와요. 그 당이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어제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죠. 친위 쿠데타입니다. 내란당이죠, 내란당. 내란당의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겁니다.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란은 진압돼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일정이 좀 빠듯한데 아까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갖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후보님 요란한 소수가 다수를 흔든다는 말씀 진짜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염두에 둔 어떤 상황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어르신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예, 뉴스 오전입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과의 전화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네. 홍준표 시장과 통합하고 내각을 같이 꾸리실 생각이 있으실지. 아직 내각을 같이 꾸리거나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화에서도 그러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그런데 서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룰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지율 85%의 룰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좌우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나라 국가만을 위해서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결국은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는 한쪽에 경도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두를 대표해야 됩니다. 좌우를 가릴 필요도 없고 색깔을 가릴 필요도 없고 특히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저도 그렇게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수 금지. 다 하셨어요? 네, 저희 요 정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네, 그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저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대선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출마를 결정한 것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난 3년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누가 집권하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건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고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온 분들이 맡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출마했습니다.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고 나라도 살리겠다는 목표, 그 목표 하나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또 제 힘도 기꺼이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다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끌어안겠습니다.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고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는 잊겠습니다. 저는 협상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을 이룬 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내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해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붓겠습니다. 오전엔 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바로 뒤집는 분들, 유리한 판결만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탄핵 협박으로 답하는 분들, 감액 예산 해놓고 30조 추경하자는 분들, 나라가 어렵건 말건, 경제가 어렵건 말건 줄탄핵 밀고 나가는 분들, 심지어 대법원장도 탄핵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집권해선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놔두어선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경제가 우선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로서 그리고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먼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어제 새벽 우리 당 지도부의 만행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와 민주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위대한 보수정당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수권정당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새벽 기습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후보 강제 교체,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민주, 공정, 정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번영하는 미래로 마치 나아가고 주식작전의 통정매매처럼 저는 죽는 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다 품고 가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모두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하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당 지도부의 만행은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막장의 정치 쿠데타이자 절망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지도부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재명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빅텐트는 당 지도부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이재명을 이길 기본과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과사범 5건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신뢰를 잃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먼저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상황을 되돌려야 합니다. 오직 한덕수 후보 한 명을 위해 일어난 전 당원 배신 행위입니다. 우리 당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덕수 후보는 명백히 자격 상실 후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가면 우리는 그조차 낼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사태를 되돌려 놓아야만 당 지도부는 이 상황을 먼저 되돌려 놓으십시오. 둘째, 당 지도부는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을 맡겠다며 정작 우리 당의 명표를 끊어내는 정당 개최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비민주적, 위헌적 다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 지도부의 만행은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당권을 염두에 둔 엽기적 권력 쟁취 시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 90% 앞서갑시오. 90% 앞서갑시오.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일화는 생각보다 지도부가 그렇게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을 묻는다면 지도부가 친문세력과 함께 떠나지 왜 지금 어느 당이어야 합니까? 바른정당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일화나 합당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저는 담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함께 이것도 사고 이것도 샀어요. 이거 사고 됐어. 시체가 사고 있는 건데. 단일화는 다 샀어요.